네,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 문제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이호영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나와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제 서울변회 토론회 개최 취지 좀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그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실과 네. 공동으로 네.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의 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그 토론회를 이제 개최했는데요. 네. 그 취지는 지금 현행과 같은 네. 이런 대법원의 그 상고심, 특히 그 심리불속행 제도는 네. 국민의 어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좀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점이 있다라는 네. 점과 네. 아울러서 어떤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법원에 대해서 네. 그 국민들이 본인의 권리 침해나 어느 기타 권리 관계에 대해서 네.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네. 법원이 답변을 하는 의무가 네. 있고, 그러한 답변의 방식은 네. 판결문의 그 판결 이유인데 네. 그러한 이유에 대한 기재가 없이 네. 대부분의 사건들, 상당수 많은 사건들이 네. 그런 심리 불속행으로서 네. 그냥 종결되는 네. 것이 문제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좀 개선해보자라는 네. 그러한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이게 그럼 심리불속행 제도랑 그 상고기각 판결에서 이유 기재 생략해도 되는 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그런데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죠. 네, 지금 이 심리불속행 제도, 특히 네. 그와 관련돼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네. 그 여러 차례 이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네.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네. 그걸 좀 살펴보면 일단은 97년, 네. 1997년도 사건, 네. 97 헌바 37 헌법 소원 사건 이래로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그 법적인 최종 결정으로서는 합헌 결정을 계속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주된 취지는 네. 그 헌법 제27조 1항에 따른 그런 재판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네. 이제 대법원으로 하여금 네. 어떤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해서 네. 그로 인한 어떤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국민은 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지 네. 특정하게 대법원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을 어떤 그런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결국 이러한 것은 어떤 입법자에 대한 네.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합헌이다라는 네. 그런 기조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상고심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 이유를 네. 붙이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네.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어떤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다시 말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네. 이유를 아울러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헌재가 밝힌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이게 뭐 무슨 뜻인가요? 결국은 네. 그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인 거는 맞는데 네. 그러면 어떠한 권리인 것이냐, 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는 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네. 국회에서 결정해라. 네. 국회에서 그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구체적인 절차, 범위, 네. 이러한 것들은 입법자가 형성을 할 수 있는, 입법자가 네.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량의 영역이다. 네. 이러한 취지로 지금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심리불속행 제도 특례법을 만든 거 자체를 가지고 헌재가 뭐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제도 네. 자체는 네.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회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네. 이 정도는 합헌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뭐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뭐 반대 의견이나 보충 의견 같은 거? 있었습니다. 이제 네. 먼저 반대 의견으로 가기 전에 네. 보충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보충 의견이라는 것은 이제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네. 추가적으로 다수 의견에서 설시하지 않은 부분을 네. 좀 더 보충해서 네. 뭔가 이유를 밝히고 싶을 때 보충 의견이라는 것을 내는데 네. 지금 그 2007년 당시에 그 이동읍 헌재 재판관이 네. 이제 보충 의견을 냈어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네. 또는 모순이 있는 때에는 원래 절대적인 상고 이유가 되는데 네. 문제는 판결 이유 자체가 아예 없으면 네. 이런 절대적 상고 이유나 재심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네.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당사자의 어떤 주장 등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네. 그러한 판단을 좀 기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 네. 라는 취지로 보충 의견을 내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판결 이유 기재 여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네. 사실은 판결 이유를 적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네.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적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위헌으로 보이진 않는다. 네. 이런 취지로 그 다수 의견과 어쨌든 결론은 같이 네.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 위헌 반대 의견의 논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은 네. 지금 그 3명의 재판관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 네. 이 3명의 재판관은 이제 이것은 위헌이다. 네. 이렇게 심리 불속행 제도, 특히 네. 그런 이유조차도 기재하지 않고 네. 상고를 기각하는 이러한 제도는 이제 위헌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 이유는 결국 심리 불속행의 이유를 네. 판결에서 생략하게 되는 경우 네. 아무런 이유를 제시받지 못한 채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은 그 결론의 적법 타당성을 네. 당사자가 알 방법이 없어서 네. 심지어 판단 유탈과 같은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네. 어떤 그러한 결과가 되게 초래되기 때문에 네. 상고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설시를 하면서 네. 확정된 결론만 있고 네.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없다면 네. 그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된 것인지 여부를 네. 당사자가 알 길이 없다. 재판의 본질은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네. 법원의 응답이며 네. 그 응답이 바로 그 판결의 이유 기재라 볼 수 있고 네. 그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도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할 계기가 줄어들게 된다. 네. 이런 이유를 아울러 밝혀서 네. 이러한 심리불속행의 판결 이유 기재를 하지 않는 조항은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이거는 예. 위헌이다라고 봐요. 음.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얼마 네. 전에도 불과 한 달 네. 전에도 심리불속행 통지를 받았는데 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어떤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네. 기존 판례가 너무 지나치게 법률 조항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한 나머지 네. 이게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그런 상황이다. 네. 따라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네.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한 뭐 3, 4개월 동안 그냥 잠잠하다가 네. 한 장짜리 통지서가 왔어요. 심리 불속행 되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도대체 네. 이게 받아들여지고 어느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대법원의 어떤 그런 네. 뭐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네. 대단히 속상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결국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권위가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그 판결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네. 어떠한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 적용했는지를 당사자가 봐야지 이것을 네. 수긍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지금과 현행과 같은 이런 심리불속행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든 아니면 지금 네. 기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처럼 네. 입법 형성 재량의 네. 범위에 있으니까 결국 국회 입법으로도 네. 이거든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든 국회 입법이든 간에 현행 상고심 네.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리 불속행 그 통보를 받으면은 뭐 대법원에서 내 주장을 제대로 읽어보긴 읽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거를 읽어는 본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심지어 그런 의구심을 약간 더 뒷받침하는 것들은 네. 이제 이제 지난 국회 때 금태섭 네. 의원이 네. 이제 발의했던 이 네.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련된 법률을 네. 그 이제 제정 이유에 보면 네.
그 대법관 1인당 네.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뭐 3,500건 정도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것을 어떻게 다 볼까 일일이. 그러면 다시 말해서는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그냥 이렇게 두고 계속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인가,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개선을 한다면은 뭐 어떤 식으로 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쉬운 것은 네. 심리 불속행 제도는 유지하되 네. 그 이유 기재는 하게끔. 어차피 지금 현행 법 하에서도 네. 그 상고심이 이제 제기가 된 사건들은 네. 그런 담당 그 소부에서 네. 그 재판 연구관들이 검토를 하거든요. 네. 검토를 하고 그 검토 결과 이것은 심리 속행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리 속행 사유가 없다 그러면 불속행하는 것인데, 네. 그런 검토에 이미 충분한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검토 결과를 어차피 대법관한테 보고하는 네. 그런 보고서의 양식을 조금만 바꾸면은 판결서의 이유 기재 정도는 네.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유 기재라도 좀 하게끔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하나는 네. 지금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으니 네. 모든 사건을 다 대법원으로 하여금 네. 상고심을 진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네. 뭐 별도의 그런 상고 법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좀 일반적인 그런 민생 사건 그런 것들은 이제 상고 법원에서 하게끔 하고, 네. 국가적으로 진짜 중대한 판례 변경이나 네. 다수의 어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사건에 한해서 네. 지금 대법원이 좀 판단을 심층적으로 하게끔 하자, 이런 좀 의견들도 있어서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쉬운 것부터 한 네. 번씩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헌재랑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